안녕하세요. 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콩나물 키워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 그래요? 아니면 남이 키우는 거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그 구멍 뚫린 구멍으로 전부 다 물이 새버리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콩나물은 쑥쑥 자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되고 그냥 좌절을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그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물을 주는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강연 백도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 최규일. 젊은 나이에 보석 세공사로 승승장구했던 그러던 어느 날 눈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반지에 흠집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반지에 흠집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눈이 나빠지다 보면 안 보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며 아빠 입장에서 막막하더라고요. 시리에 빠졌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일부러 아이의 손을 잡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같이 가서 입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아빠만이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도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죠. 더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그가 도전한 것은 바로 골프. 그는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이도 아빠의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삶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항상 도전하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당당한 아빠로 거듭나다 최규일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실명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화면에요. 근데 지금 앞에 그러면 안 보이세요, 전혀? 네, 네. 제가 이제 병이 진행이 다 돼서 네네. 오른쪽은 이제 실명을 한 상태이고요. 그 실명하는 이제 균이 또 왼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뿌옇게 몇 사람이 와 계신지는 이제 모르죠. 아, 네네. 네. 그런데 형체는 그냥 예, 뿌옇구만요. 홍채만 이렇게 윤곽이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골프 선수를 그렇게 하세요? 아. 그 더군다나 그 작은 공을 홀에다가 어떻게 넣으세요? 아, 세상에는요. 네.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중요한 건 네. 눈을 감고 집중력을 유하기 위해서 프로 선수들이 눈을 감고 연습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먼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집중력이 굉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공을 놔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라고 방향만 가르치죠? 방향은 우리는 캐디라고 하지 않고 서포터라고 해요. 서포터요? 예, 서포터인데 서포터가 100m 남았습니다 하면 우리 100m 샷만 해요. 그렇게 해서 감을 익혔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오늘 그 하실 얘기가 저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은 아드님에 관한 얘기라면서요. 네. 모든 그 희망의 원천이 네. 이 아들이었기에 내가 지금 골프를 하는 모습도 아니고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 근원이 됐던 이 모든 희망의 뿌리가 됐던 아들 얘기를 택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요. 아빠는 울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연 주제입니다. 전국에 계신 아빠 다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팔 잡으시고요.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규일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28에 눈이 멀기 시작해서 15년 동안 서서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제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거였습니다. 무능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실망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까 걱정됐죠. 그래서 열심히 살기에 노력했더니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한 시각장애인의 도전기가 아니라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평범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리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100일 될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해서 축구 선수가 됐는데 유니폼 맞출 돈이 없어서 축구 선수를 접었어요. 그리고 입학금을 못 마련해서 고등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방학하던 중에 동네에 조그마한 귀금속 공장이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저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가 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그 생각, 어린 마음에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기술이 좀 있었나 봐요. 2년 안에 귀금속 반지 맞는 기술을 중간 기술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즈음에서 한국에 최초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오게 돼요. 제가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다시 또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귀하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100만 원 줄게, 다음 공장에서 200만 원 줄게, 요 뒤에 공장에서 300만 원 줄게, 픽업자기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살 해던데 제가 한 달에 500만 원까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90년대 초반.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또 어린 마음에 자가용도 하면 멋있잖아요. 차를 한 대 뽑았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영업을 잘하고 공장을 잘 옮기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5년 안에 제가 제 작은 저의 공장과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이제 갓 22살도 안 된 친구가 집도 샀죠. 자가용도 샀죠. 결혼도 했죠. 제가 일찍 아들을 낳고 아들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28살 때쯤 한참 바쁘게 일을 하는데 보석에 흠집이가 있더라고요. 갈고 또 갈고 갈아도 그 흠집은 없어지지 않고 반지만 자꾸 작아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또 갈았어요. 그랬더니 반지가 이만했던 게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반지의 기스가 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근처 대학병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베체트병이라는 거예요. 베체트가 뭐야? 자가 면역질환이에요. 자가 면역질환은 뭐야? 다발성 염증이라고 해서 먼저 입안에 염증이 돌아요.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생겨요. 심지어 그 염증이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온 거예요. 이쪽 눈을 망가뜨렸다가 얘가 가만히 있다 심지어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다음날 보면 이쪽이 0.1이 떨어져 있어요. 이쪽이 0.1 떨어졌다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이 0.1 떨어져 있어요. 제가 1.5, 1.5였거든요. 병을 앓고 몇 년이 지나니까 시력의 체크가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 이 병의 최후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 고칠 수 있는 의학이 없대요. 어떤 이는 자고 일어나면 어제까지만 해도 영화를 봤던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하게 계속 밤이 들어요. 같은 질병 환자가. 그리고 28,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기금세공일을 접고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아이는 커가고 정신적으로 몸에 자꾸 이상이 생기니까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가정 불화 때문에 이제 가정이 파괴가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찾기 위해서 약을 먹었죠. 10몇 년 동안. 이빨이 다 녹아져 내려요. 피부가 다 썩어 내려요. 손톱이 다 빠져요. 머리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화장실에서 쓰러지게 돼요. 왜 쓰러지느냐? 심장이 찢어져서 혈뇨를 봐요. 혈뇨를 보는데 그 혈뇨 안에 덩어리가 요도를 막아서 오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걸 쓰러졌는데 저는 숨기고 싶었어요. 나만 알고 내가 아파가는 모습을 늙으신 부모가 알면 힘들잖아요. 나만 알면 되지. 그냥 하는데 아이가 화장실을 들어오다 그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내가 아파서 눈물이 났던 게 아니라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 모습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능력도 없죠. 돈도 없죠. 그렇다고 아빠가 잘 보여서 아이들을 코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중학교 시절 사춘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보다 더 힘들죠. 아빠는 눈이 안 보여. 할아버지는 늙으셨어. 엄마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아빠는 운동 잘하고 진짜 최고인 아빠로 생각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서서히 사춘기가 저보다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싸움도 하고. 물론 아이는 뭔가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은 방법으로 그걸 택했지만 그게 옳지 않은 길이라는 걸 저는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금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나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한테 해주는 건 없지만 저 아이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어차피 몇 년 있으면 완전히 안 보일 텐데 저 아이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을 텐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이 특수하게 배우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으니까 어차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녀석이 사춘기야. 생각을 했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녀석이 분명히 일어설 수 있다. 입학 원서를 다 냈어요. 그리고 아이 손을 딱 잡고 가자. 아빠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따라와. 갔어요. 입학식 날 딱 보더니 애가 깜짝 놀래. 자기보다 어린 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입학식을 위해서 서 있고 아빠보다 나이 많은 60대 할아버지들이 안 보여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고 야 세상에 아빠만 눈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약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을 잘 받자. 아빠가 학교를 한 번도 안 빼먹고 가면 너도 한 번도 빼먹지 말고 학교를 다녀라. 쭉 갔어요. 1년 열심히 하다 1년 고등학교 입학한 지 제가 37에 입학을 했거든요. 40에 졸업장을 따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빠 이렇게 열심히 했다. 너 봐라. 너 공부 잘하라는 거 아니야. 열심히만 해. 제가 1학년을 지나고 2학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업에 졌잖아요. 수학도 하고 하다 보니까 CA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서클 시간에 시각장애인도 예술을 할 수 있는 특별활동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조소. 찰흙으로 인물을 만들고 조각을 해서 형체를 만드는 거. 제가 전직이 또 기금속 세공사잖아요. 이거 봐라. 내가 하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1년을 딱 해보니까 작품이 출품이 됐어요. 전라남도 교육감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랬던 내 삶이 상 하나 받아서가 아니라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두 눈 뜨고 학교 다닐 때 개근상장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전라남도 교육감? 야, 이거 가문의 영광이네. 또 도전했어요. 대한장애인연합회 회장상을 또 받아요. 상은 계속 받게 되는 거. 좋다. 이거다. 삶의 희망은 이런 거다. 아들아 봐라. 아빠 반장 임명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너도 뭐 하나 타와야지. 무한의 압력을 넣는 거죠.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딱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뭐 특별한 거 하나 할 게 없을까. 이제 동기부여는 됐으니까. 예전에 내가 운동을 좀 했지. 물론 다리는 짧고 아프지만 그래도 신경은 있지. 좋아. 뭐 하나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무슨 운동을 하나 봤어요. 뭐 골볼도 있고 뭐 배구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각장애인 운동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사는 사람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게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 그것이 뭔가. 제가 젊었을 때 운동은 다 해봤지만 골프만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2006년 8월 달에 처음에 골프 채라는 걸 잡게 돼요. 봤더니 옛날에 야구를 했으니까 맞히는 거 기똥차죠. 맞히다가 늑골이 나갔어요. 하도 세게 쳐가지고. 채가 헤드가 3번이 부러졌어요. 이 앞에 있는 게. 힘은 좋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세계골프협회의 주최해서 세 개 나라가 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팀, 완전 조금 저처럼 빛을 보이는 팀 나눠서 하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도쿄 세계 챔피언십을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3등을 하고 와요. 3등을 하는데 제가 그 3등을 하는 그 기쁨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은 캐디를 항상 1인 1캐디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서포터라고 한다고. 정말 좋은 프로들이 많아요. 나를 서포트해 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명성이 있으니까. 프로도 있고 코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아이에게 제의를 해요. 너 아빠 따라서 일본 가서 아빠 눈이 좀 대줄 수 있겠니? 했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본? 도쿄? 이제 해외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 아빠 한번 해볼게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해. 저의 의도는 세상은 넓다. 그리고 세계는 넓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였어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방황과 좌절은 하나의 작은 점일 뿐이었구나. 아빠가 노력하는 저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아빠가 시각장애인이고 아들이 서포터하는 건 우리 아들이 최초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이슈가 돼갖고 아들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스라엘 우승하신 분도 와서 얘기해 주시고 저는 참 거기서 우리 아이에게 해주지는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무언가 하나 깨우쳐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그걸 받아주고 본인이 스스로 일본어 공부를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 가이드까지 해주고 아빠의 서포터까지 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이제 사춘기를 넘어설 수 있구나. 이제 제가 살아온 그 골프의 환경은 이렇게 됐고요. 저는 예전에 참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남해 어느 바다에 해 지는 풍경을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풍경이에요. 물론 아름다운 자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볼 수 없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앞이 보일 때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쭉 건강했다면 아마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빛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제 아들이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고 여태까지 버텼습니다. 앞으로 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저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기에 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얘기 잘 두서가 들었고요. 없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참 대단히 자랑스러운 아빠신데요. 그런데 아드님이 네네. 아버지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꿈을 향해서 아드님이 지금 잘 하고 있죠. 예. 요새 어떻게 지내요, 아드님? 예. 항공정비사의 길을 밟기 위해서 공군 부사관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예.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예. 근데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데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드님이 또 자리를 했어요.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야. 지금 아드님 모습이 지금 정확하게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저 손가락. 지금 가운데 바로 저기, 여기요. 네, 여기. 지금 딱. 네. 최성준 씨 아드님이 지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우리 성준 씨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꾸만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봤을 때 어린 나이에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께서 시각장애인이셔서 단 한 번도 뭔가 저에게 짐이 된다거나 부끄러웠던 적도 없었고 다만 하나뿐인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무엇 하나 해드릴 수 없다는 게 어렸을 땐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야, 어린 마음인데도 네. 아빠 닮아서 그래요? 정말 아빠 닮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학교도 이렇게 입학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아버지께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입학하셔서 예. 시각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계기가 됐네요. 네. 그 아버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지금 제 앞에서 이렇게 여기 오셔가지고 강연하시는 모습 정말 아들로서 자랑스럽고요. 항상 우러러보게 되는 아버지신데 정말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본대요. 근데 지금 눈물을 흘리시려고 그래, 또. 아드님한테 한 말씀 좀 하실래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최성준, 열심히 살자. 그리고 힘내라.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는 굳굳이 일어설 수 있다. 왜? 아빠가 있으니까.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아유, 진짜 참 훌륭하신 아빠. 네. 네. 운동도 앞으로 하여튼 계속 하셔야죠. 그러면은 그 골프도요? 예, 이제 네.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이제 올림픽 그럼.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그래야죠. 네. 한번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또 빛내고 와야죠. 아유, 멋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100분의 네네. 공감 의견단이요. 예. 이제 강연을 듣고 이제 그 공감원들도 표시를 하시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 의견단 100분.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저 뒤쪽인데요. 제가 이제 대신 봐드릴게요. 최규일 씨, 아빠는 울지 않는다. 자, 강연의 공감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자, 공감 온도는 97도가 나왔습니다. 아유.